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고요한 시간,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떤가요? 혹시 너무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비움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비워야만 비로소 채워질 수 있다는 그 역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집에는 물건이 얼마나 있습니까? 옷장에는 입지 않는 옷들이, 서랍에는 쓰지 않는 물건들이, 머릿속에는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 하지만 이상합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왜 더 허전해지는 걸까요? 깊은 산속, 현자의 오두막은 참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갈 때마다 그들은 놀라곤 했습니다. 현자님,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방 한가운데 작은 밥상 하나, 구석에 이불 한 채, 벽에 걸린 낡은 옷 한 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십니까? 사람들이 물으면 현자는 되묻곤 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이 있어야 살 수 있어?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한 중년 여인이 현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큰 보따리를 2개나 메고 왔습니다. 등은 굽었고 숨은 거칠었습니다. 현자의 오두막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현자님, 너무 힘듭니다. 현자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힘드시오? 여인은 자신의 보따리를 가리켰습니다. 이것들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으시오.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내려놓습니다. 이 안에는 제 삶이 들어 있습니다. 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소? 여인은 천천히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첫 번째 보따리에서 나온 것은 온갖 물건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젊었을 때 받은 선물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쓰던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사준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하나마다 사연이 있었고 하나하나마다 추억이 붙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따리를 열자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자가 물었습니다. 이 보따리는 비어 있는데 왜 가지고 다니시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이 안에는 제 걱정이 들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요? 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무겁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불안, 자식들에 대한 염려,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현자는 2 보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과거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는 미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소. 이 2 보따리를 메고 다니는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었소? 여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것들을 지키고 걱정하느라 정작 살지를 못했습니다. 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요.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과거도 가지고 미래도 가지고. 그래서 정작 지금은 가지지 못하고 있어.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요. 비워야 비로소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현자는 여인을 마당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항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를 보시오. 항아리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넘칠 듯 가득. 이 항아리에 무엇을 더 담을 수 있겠소?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현자는 항아리를 기울여 물을 쏟아냈습니다. 절반쯤 비웠습니다. 이제는요? 이제는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소. 마음도 마찬가지요.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소. 비워야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소. 여인은 자신의 두 보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들을 버려야 합니까? 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요. 내려놓는 것이요. 과거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메고 다닐 필요는 없소.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소. 여인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보따리 속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일까? 이것은 정말 아직도 소중한 것일까? 하나씩 들여다보고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비울수록 숨이 편해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여인은 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보따리는 텅 비었습니다. 그녀는 그 빈 보따리를 들어보았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가볍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습니다. 현자도 함께 웃었습니다. 보았소? 비우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얻는 것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을 얻은 것이요. 우리는 평생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돈을 모으고 물건을 사고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더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잃을까봐, 빼앗길까봐, 부족할까봐. 그래서 더 움켜집니다. 더 채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10년 전의 후회, 5년 전의 원망, 작년의 상처, 어제의 실수, 그리고 내일에 대한 걱정, 모레에 대한 불안, 다음 달에 대한 두려움, 모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있습니까? 여인은 산을 내려가기 전 현자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현자님,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합니까? 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요. 필요한 것은 가지시오. 소중한 것은 간직하시오. 다만 집착하지 마시오. 필요 이상으로 채우지 마시오. 컵에 물이 반쯤 있으면 물도 마실 수 있고 더 담을 수도 있소. 하지만 넘치도록 채우면 흘러 넘칠 뿐이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현자는 자주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요. 부유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요. 필요한 만큼만 가진 사람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 중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옷장 가득한 옷 중에 실제로 입는 옷은 몇 벌입니까? 쌓아둔 물건들 중에 실제로 쓰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머릿속 걱정들 중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 더 이상 쓰지 않는 것들, 언젠가 쓸까봐 보관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삶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집의 공간도 마음의 공간도. 비우십시오. 오래된 옷을 내어주십시오. 쓰지 않는 물건을 나누어 주십시오. 묵은 감정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비우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10년 넘게 입지 않은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언젠가 입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며 보관했던 것들. 하지만 10년 동안 입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과감히 내어놓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고장난 물건들, 선물 받았지만 쓰지 않는 것들, 버리기 아까워서 그렇게 쌓아둔 것들. 하지만 아깝다고 쌓아만 두면 그것은 짐이 될 뿐입니다. 그녀는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비우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쌓인 오래된 감정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생각들을 아무리 붙잡아봐야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이 생각들이 지금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그 생각들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집은 놀랍도록 변해 있었습니다. 물건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공간은 2배로 넓어 보였습니다.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왔고 바람이 시원하게 통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변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요즘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어요. 다만 짐을 좀 덜었을 뿐이죠. 비운다는 것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운다는 것은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후회를 비우면 새로운 희망이 들어옵니다. 묵은 원망을 비우면 따뜻한 용서가 들어옵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비우면 고요한 평화가 들어옵니다. 현자의 오두막이 텅 비어 있었던 이유. 그것은 가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게을러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진정한 풍요는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흐르게 두는 데 있다는 것을.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흘러야 맑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우고만 있으면 썩습니다. 비우고 채우기를 반복해야 맑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당신의 방을, 당신의 마음을, 그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을.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그저 짐이 되고 있는가? 대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현자는 말했습니다. 컵이 비어 있어야 새로운 차를 따를 수 있소. 마음이 비어 있어야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수 있소. 인생이 비어 있어야 새로운 가능성이 찾아올 수 있소. 비움은 상실이 아닙니다. 비움은 준비입니다. 더 좋은 것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더 큰 기쁨을 담기 위한 준비. 더 깊은 삶을 살기 위한 준비. 오늘 하루 당신이 무언가를 내려놓을 용기를 가지길 바랍니다. 오래 붙잡고 있던 것, 놓으면 무너질 것 같았던 것,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그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